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는 회법사TV의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박충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표 중에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나가고 들어오면 현금의 흐름이 발생하겠죠. 돈의 유출과 유입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표로 정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흐름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요. 현금이 흐르다 보니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110원이 나갔는데 100원만 들어왔다. 그러면 나간 게 10원만큼 더 많죠? 그러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반대의 경우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 활동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건데 총 3개니까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표로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9번을 보시면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대상 우량기업, 초우량기업, 신사업 모색, 위험기업, 재활기업, 도산 직전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의 책과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대강 비슷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이너스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재무활동은 돈을 어떻게 들어왔냐,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아니면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자본금을 받아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급을 한 거니까 차입금을 갚았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산의 마이너스는 공장을 짓거나 기계 설비를 들이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투자를 했다. 또는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면 돈이 나갔겠죠. 그래서 구입을 할 때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 팔았다. 팔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처분을 해서 현금화 시켰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초우량기업으로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업활동이 플러스니까 돈을 잘 벌었네요. 그죠? 돈을 잘 벌어서 공장 설비하고 기계 설비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더 증설을 시키거나 제2공장, 제3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은행에 빚까지 갚았네요. 또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주 초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을 투자 대상 1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리고 투자도 했습니다. 공장도 이제 더 늘리고요. 돈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도 빌려주네요. 이것도 좋죠.
잘해서 공장을 늘리는데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준다. 은행은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 기업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 보니 우량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잘 버네요. 그죠? 돈 잘 벌었습니다. 믿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네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장이나 기계 설비를 모두 팔았습니다. 또는 투자했던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튀기 위해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영업일 잘하는 사람이 먹고 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양 산업이다. 예를 들어서 사양 산업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사업으로는 몇 년을 버티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접고 이 사업을 접고 다른 곳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전환을 생각 중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할 겁니다. 세 번째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은 잘 못했던 모양이네요.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네요. 왜 빌려줄까요?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빌려주겠죠. 은행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 그런데 투자 활동에서 플러스 공장이나 기계 설비를 모두 팔았습니다. 왜겠습니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 안 되지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있다든지 라고 해서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은행은 판단하고 돈을 빌려준다. 이 기업도 다른 사업으로 모색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설비장치 공장 다 팔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 전환과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영업으로 잘해서 돈을 벌어들였지만 여기에서는 영업으로 잘 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벌어들였으니까 여기에보다는 못 미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업은 잘했네요. 그죠? 영업은 잘했는데 은행에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다 팔았네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영업도 잘했는데 공장까지 팔면서 은행에 돈을 갚았다.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투자 활동에서 공장까지 팔고 기계 설비까지 팔아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의 의미는 은행에 돈을 갚았다. 왜 돈을 갚았냐? 회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돈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 팔고 다 해서 했으니까 공장에 있는 인원들도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의 회사다, 이렇게 볼 겁니다. 투자의 대상이 되기는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5번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신사업 모색의 모델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플러스일지라도 은행에서 회수해 갔다고 하면 이 모델보다는 못하다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네요. 영업활동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보다는 재활기업이 더 낫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단은 마이너스고 기사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업도 못 했으니 돈이 없겠죠. 공장 다 팝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를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죠. 이런 기업과 이런 기업은 일고의 가치 없이 투자의 생각을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조를 1년치만 봐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최소한 2년 이상은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량기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신사업 모색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을 전환한다? 사업을 전환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잘 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판단을 하실 때 1년치만을 두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2년 이상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KIFRS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영업투자, 재무활동 어느 곳에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자신 있는 기업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 이자 비용을 넣는데요.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 넣으면 그것만큼 유출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더 작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다가 넣는 기업은 우량기업이거나 초우량기업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 이자 비용을 넣는다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조금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반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표에 플러스 효과를 더 나타나기 위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다가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 이자 비용을 넣으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이자 비용을 잘 낸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재무활동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은행에 차입금을 갚았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무제표를 쳐다보기가 싫다 아니면 매우 어렵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이라도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머릿속에 상기를 해 두셨다가 2년 3년 정도를 대조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는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자료를 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